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휴강하거나 개강을 미룬 대학들이 많습니다. 일부 학교가 비대면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을 재개했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데요.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거듭 설득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학사 일정을 조정한 대학들이 속속 수업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대와 전북대가 이번 주 강의실 문을 열며 1학기 일정에 돌입한 의대는 14곳이 됐습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사 일정 연기에 따른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충남대와 영남대 등 12곳은 대면 수업은 물론 온라인 강의도 병행 중입니다. 인터넷에 강의를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 수업을 듣고 출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일 개강한 가천대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지만 참여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개강을 했는데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총장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서신을 보내 수업 참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15일을 개강 시점으로 잡은 성균관대, 울산대 등 17곳은 학사 일정을 고심 중인데 정부는 거듭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게 될 의료인으로서 강의실과 실습실로 조속히 돌아와 학업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수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청과 달리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우려했던 집단 유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과 학교의 고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Vehicle teaching down Route 9 on the bandwagon 1 mission. (4.10)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여야 정당들은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마지막 유세를 벌이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겨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서울의 중심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 무대로 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총력 유세를 벌였는데요. 선거운동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행사를 모두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열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한강벨트를 비롯한 서울 격전지 14곳을 훑으며 막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 가는 곳마다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나락에 떨어질 거라 호소했습니다. 순전히 이재명과 조국에게 아부하는 김준혁, 양문석, 박은정 같은 사람으로만 채우는 200입니다. 그 200명이 가져올 끔찍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허용하실 겁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선거 전날 서초동 법원에 가 있다며 막판까지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 앞에서 보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한 위원장이 택한 마지막 유세지는 이곳 청계광장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마지막으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본투표 12시간이 미래를 결정한다며 범죄자 연대를 막아달라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표는 곧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 표가 곧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여태 말한 총선 공약과 정치개혁도 반드시 실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재판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피날레 유세를 위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출정식을 했던 이곳 용산역 광장을 다시 찾아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내걸고 총력 유세전을 열었습니다. 인근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순직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을 일컫는 이채 양명주를 끄집어내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산에서 출발과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투표해야 이긴다고 강조하면서 표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받아들게 될 그 투표용지는 바로 옐로우 카드 경고장입니다.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 대표는 오전에 총선 전날로 잡힌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이 대표는 재판 휴정 시간을 이용해 SNS와 유튜브 라이브로 초접전지 후보들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용산 유세를 마친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압박하는데 이거 다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높았고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투표율이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높은 사전 투표율과 함께 각 당이 내세운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지지층의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여야가 극한 대결 속에서 내세운 심판론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제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67%입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0.8%포인트 높고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70.2%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서울 69.3%, 전라남도 69%가 이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62.2%였고 다음이 대구로 64%로 낮았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한몫했습니다. 오전에는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낮았지만 오후 들어 사전투표율이 합산되면서 크게 뛰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지난 총선 때보다 본투표율이 낮았지만 오후 1시 들어 사전투표가 합산되면서 53.4%로 50%를 넘기며 지난 총선 때를 넘었습니다. 다만 결국 일명 마의 70% 벽은 뚫지 못했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 75.8%, 이어 14대 총선 71.9% 이후 한 번도 70%를 넘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투표율이 받쳐주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리는 이른바 분산 효과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래도 지난 총선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오후 1시와 2시에는 지난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3%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2%대를 거쳐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인데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를 할 수 있는데요.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는 정권 심판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국민의힘은 2조 심판론을 뒤늦게 들고 나왔지만 판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여기에 자질 논란,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야권 후보들에 대한 맹공도 유세마다 이어갔지만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회 주도권은 잡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잡은 지 108일 만인데요. 선거 참패와 지도부 공백에 국민의힘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공동 책임론엔 선을 그었고 정치는 약속대로 계속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검사 출신 한 위원장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강서 패배의 늪에 빠진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직설화법과 선명한 대야 공세로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각광받았지만 결국 정권 심판론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며 역대급 참패에 멍해를 쓰게 됐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 신인의 선거 전략 부재와 대선을 연상케 하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당내 비판 역시 이어지며 총선 후 당대표, 나아가 대권 도전으로 예상됐던 정치 경로도 일단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을 대신해 당장 총선 3연패에 빠진 당을 수습할 마땅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다른 비대위원들이 사퇴하며 지도부 공백 속 국민의힘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 지금 의사를 주문하더라. 주문된 의대 정원 2,000명 주문.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겨냥한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 차원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 필리핀과 함께 중국의 해양 진출 교두보인 남중국해에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확립한 공동 전선에 이어 또 다른 3자 협력체인 셈입니다. 오커스와 쿼드까지 포함해 중국의 동쪽과 남쪽을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도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The United States defense commitments to Japan and to the Philippines are ironclad. Any attack on Philippine aircraft, vessels, or armed forces in the South China Sea would invoke our mutual defense treaty. 이들 3국은 내년부터 해양 합동 순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미국 함정에 일본과 필리핀 병력이 승선해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존 1조 3천억 원의 군사자금을 필리핀에 제공한 데 이어 미 의회는 3조 4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중국의 도전과 북한 도발의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China's current external stance and military actions present unprecedented and the greatest strategic challenge. 중국은 그동안 내정 간섭, 패권 행위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미국과 맞서왔습니다. 분쟁 수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